50억이면 폐율이 50%예요. 아무리 50억대 자산가라 하더라도 2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현금으로 없으실 거예요. 상속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증여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이전하는 거에 대한 고민, 소득세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또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뭐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에 있어서 실수라고 하면은 좀 큰 세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은요, 이제 돌아가신 분,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해외에 이제 오래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이제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9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세라는 게 보통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로 기초 공제라고 하는데, 뭐 일괄 공제라고도 하고 5억을 빼주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5억에서 30억까지 해줍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잔존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10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뭐 최대 35억까지 내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잔존 배우자가 없다면 이제 최대 5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세금 안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50억이면 아까 뭐 기본적으로 뭐 5억 빼고 만약에 그냥 잔존 배우자가 없다고 친다면, 뭐 다른 공제도 있지만 그냥 간편하게 45억에 관련해서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대략 요 정도 구간이면 세율이 50%예요. 네.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22.5억을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편하게 20억이라고 칠게요. 근데 아무리 50억대 자산가라 하더라도 2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현금으로 없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럴 때는 1번, 어쨌든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50억의 아파트를 급매하세요, 상속인들이. 네. 급매를 해서 만약에 50억이 아니라 40억에 팔아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세금이 뭐 한 18억이라면은 22억이 남는 거죠. 두 번째는 뭐 대출이라고 볼게요.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요새 뭐 대출이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겠지만, 대출을 받아도 결국은 해당 부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물납이 있습니다. 물납은 뭐냐면 물건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억 주택을 국가에 납부를 하면 그게 세금 인정되는 거예요. 뭐 차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 어쨌든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여는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약이에요. 아까 상속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증여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계약은 뭐냐면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어요. 그래서 증여자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때 무상으로 줄 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수증자가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자체를 수증자가 못 낸다. 예를 들어서 증여자가 뭐 10억대 부동산을 수증자한테 줬는데, 자녀한테 줬는데, 그래서 세금이 뭐 어느 정도만 2, 3억이 나와요. 그 세금도 못 낸다, 수증자가. 그러면은 그 세금 자체도 또 증여로 봐요. 그리고 원래 원본 있고 원본인데 원본을 증여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세금이 있을 거잖아요. 이 세금도 같이 증여했다고 봐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부담을 합니다. 부부간에는 증여할 때 6억 공제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한테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뭐 요새 이제 신혼 관련해서 뭐 조금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공제가 되니까 가끔 이런 걸 물어보세요. 우리 배우자한테 내가 한 1, 2억을 계좌 이체했는데 이거 증여세 안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그건 이체를 했다는 거지 내 마음속은 증여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증여는 계약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신고하셔야 돼요. 네. 계좌를 이체했다고 국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그 6억을 빼주는 그 계산 항목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보통 이제 미성년자 한 2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미 계좌 이체를 해서 내 마음속으로는 증여야. 하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증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세금을 설사 내지 않더라도 이게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큰 틀이고요. 그럼 아까 상속과 증여를 조금 연결하면 상속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언젠간 발생된다는 이벤트라는 거 있지만 증여는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이제 본인의 의지가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출 수 있게끔 미리 해놓으시면 돌아가신 분의 의중에 맞게끔 재산 분배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유류분. 유류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유언장에 자녀 A한테 다 주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자녀 B가 받아야 될 몫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최소한 받아야 될 법적 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에 잘 맞게끔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탁은 뭐냐면 등장인물이 총 3개가 발생해요.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위탁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익자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이전을 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를 자녀가 갖습니다. 부동산을 우리가 좀 잘 보면 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실이 있어요. 원본이 만약에 주택이라고 한다면 과실은 임대료겠죠. 내가 원본, 주택을 소유권 이전을 하면 이런 과실 같은 게 같이 따라가겠죠. 근데 신탁은 뭐냐면 원본은 이전했는데 과실을 다른 사람한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로 이제 사례를 주로 많이 드는 게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배우자가 일찍 사별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는 이제 있는데,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그 자녀한테 뭘 주고 싶은 거야. 재산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배우자한테 뭔가 얘기하기가 조금 그럴 수 있어. 이럴 때 신탁을 활용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현재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아이들, 그러니까 현재 그 자녀들한테 먼저 주고요. 수익자를 대신 배우자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잔존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 수익자를 다시 자녀들에게 준다면 조금 나름 설득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거래에서는 좀 이런 계약 관계를 좀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등기부 등본을 보면 요거 이제 신탁 계약서로서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신탁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신탁으로 잘 묶어놔도 되고요. 보통 요새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유언 대용 신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대부분은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벌 거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본이 축적되면 내 자본을 투하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를 이제 만약에 한다면 결국은 나의 시간을 내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삶이 된다면 그게 이제 진정한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난쟁이가 세상을 이제 멀리 보고 싶으면 또는 넓게 보고 싶으면 거인 어깨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봐라. 뭐 되게 많이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인은 바로 책인 것 같아요. 책. 그래서 책 많이 보시고 많이 사유하시고 네,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이즈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세상을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